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영국 그랑프리가 끝난 뒤 다음 벨기에 그랑프리까지 약 3주간의 공백이 생기면서 많은 F1 팬들이 레이스가 없는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이 레드불 팀 대표 크리스티안 호너가 전격 경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F1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실 호너의 경질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다양한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진짜 이유가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순간에 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실업자가 된 크리스티안 호너, 물론 정확히 말하면 레드불에서 모든 직위는 해제되었지만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드불에서 거의 모든 것을 이뤄낸 호너가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티안 호너의 향후 행선지가 어디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호너가 레드불에서 전격 해고된 이후 많은 팬들은 그가 이것을 계기로 F1 커리어를 접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크리스티안 호너는 여전히 F1에 남을 것이고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할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너의 다음 행선지를 예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지분, 즉 오너십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너는 앞으로 새로운 팀을 선택할 때 단순한 직책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을 품고 팀을 성장시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팀,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가 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어쩌면 알핀이 호너의 다음 행선지로 매우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스카이 스포츠의 마틴 브런들도 호너가 팀 지분을 갖고 싶어 할 것이라며 알핀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알핀의 경우는 현재 소유 구조가 복잡하여 지분 소유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핀은 르노 그룹이 7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투자자 그룹이 2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핀 F1 팀의 구조부터 말씀드리면 이 팀은 크게 두 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법인인 알핀 레이싱 리미티드, 주로 차량 개발과 레이스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프랑스 법인인 그룹 르노 SAS, 이쪽은 엔진 개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호너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영국 법인인 알핀 레이싱 리미티드입니다. 여긴 구조가 꽤 흥미로운데요. 지분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A 보통주, 그리고 의결권이 제한된 B 보통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중 투자자 그룹이 인수한 24%의 블록은 모두 A 보통주입니다. 즉 A 보통주 블록에 매각 선례가 있어 의결권 있는 주식 매입이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르노 그룹이 약 76%, 그리고 나머지 24%는 투자자 그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그룹은 2023년 6월 르노로부터 이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24%의 소수 지분입니다. 이 블록은 크리스티안 호너 개인 혹은 호너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이 인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패키지로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알핀은 이미 한번 이런 지분 매각을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호너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는 알핀 레이싱 리미티드가 신주를 발행해서 경영 자금을 조달할 경우 르노는 과반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호너가 그 신주를 인수해 지분 참여자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호너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주주, 다시 말해 오너십을 가진 인물로 이 사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결권은 물론이고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레드불 시절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현재 투자자 그룹 대표 중 한 명도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호너가 이와 같은 경로로 알핀의 핵심 경영진에 진입하는 그림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즉 76% 대 24%라는 지분 구조는 르노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호너 같은 유력 인사가 지분을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꽤 매력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마틴 브런들도 이 점을 짚으면서 호너라면 이런 구조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알핀 상황을 보면 과연 호너가 이런 팀에 정말 갈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레드불의 출발을 되돌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레드불의 전신이었던 제규어 팀, 사실 당시에는 성적도 조직력도 그리 강한 팀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팀을 레드불이 인수했고 그 이후 팀을 이끈 사람이 바로 크리스티안 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팀을 F1을 지배하는 최강팀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성공을 경험한 호너라면 알핀이라는 팀도 다시 한번 본인의 손으로 부활시켜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알핀은 메르세데스의 파워 유닛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알핀에게도 그리고 호너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알핀이지만 파워 유닛 변경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까지 맞물린다면 2026년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알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호너의 알핀 합류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팀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2025년 5월 기존 팀 대표였던 올리버 오크스가 사임한 이후 알핀은 아직 정식 팀 대표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사실상 임시로 팀 운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경험 많고 검증된 팀 대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리더십의 잦은 교체입니다. 알핀은 2022년 이후 벌써 5번째 팀 대표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르노그룹의 CEO인 루카 데 메오는 이 팀에는 안정성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성적이 처참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5년 시즌 현재 알핀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10위, 단 19포인트만을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너처럼 실적과 경험 모두 검증된 인물은 팀의 체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적인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알핀의 본부는 영국 옥스퍼드셔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호너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즉 호너 입장에서는 굳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새로운 팀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특히 다음에 다룰 페라리로 옮길 가능성과 비교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페라리를 선택하게 되면 거주지를 이탈리아로 옮기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과거 르노와의 갈등입니다. 호너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레드불이 르노 엔진을 사용하던 시절 공개적으로 르노의 퍼포먼스를 비판하며 양사 관계가 악화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 감정의 골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리아토레와의 권한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같은 팀 안에서 함께 일할 경우 서로의 역할과 권한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도 큽니다. 특히 호너는 레드불에서 막강한 권한을 누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 일하려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핀 팀의 매각설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F1 내 외부에서 알핀이 매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르노 측에서는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팀의 미래가 100%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호너 입장에서는 분명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핀 외에 페라리에 대한 루머도 있는데요. 저는 지분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페라리는 말 그대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국가적 브랜드이고 모든 경영권은 이탈리아 본사와 회장단 그리고 모 회사인 엑소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팀에 들어가더라도 지분을 확보하거나 전략적 결정권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즉 호너가 레드불에서처럼 자율성과 영향력 그리고 장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페라리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호너가 현재 거주 중인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거처를 옮기고 새로운 생활 기반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그의 선택에 있어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볼 때 호너의 페라리행은 분명히 흥미로운 시나리오이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턴 마틴 역시 종종 호너의 행선지 후보로 거론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계속 강조해왔던 지분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역시 그다지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현재 에스턴 마틴은 로렌스 스트롤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사실상 핵심 지분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호너가 원하는 수준의 지분 참여나 경영권 확보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스트롤 측은 지금까지 추가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의사를 거의 드러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호너가 에스턴 마틴의 대규모 지분을 확보하며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스턴 마틴의 경우 소수 지분만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사회 참여도 어렵고 실질적인 경영 개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알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알핀의 경우 이미 24%를 보유한 투자자 그룹 중 한 명이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즉 호너가 알핀에서 25% 안팎의 지분만 확보하더라도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반면 에스턴 마틴에서는 만약 호너가 이사회 참여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국 기업법상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지분 보유자 전체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주식을 사야 하는 이른바 30%룰, 즉 공개 매수 의무 조항이 발동됩니다. 이는 막대한 자본 부담과 리스크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호너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담을 떠안고 에스턴 마틴에 들어가는 건 현실성이 거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철저하게 지분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할 때 호너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은 알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분 외에 다른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다르겠지만 호너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지분이 필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대표적인 인물이 메르세데스의 토토 울프인데요. 토토 울프는 약 33%의 메르세데스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도 토토 울프에게 우호적인 지분이기에 본인이 때려치우지 않는 이상 거의 종신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너의 다음 행선지를 조금 색다르게 지분이라는 관점에서 예측해 봤는데요. 과연 호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다시 한번 F1에 남아서 또 다른 전선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